안녕하세요, 호들랩스입니다. 오늘은 코인 쪽에서 나름 영향력 있다는 분의 헬륨에 대한 블로그 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전부 읽어보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거의 전부라서 짚고 넘어가야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기 보시면 헬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첫 문장이 요즘 들어 들리면 안 되는데 자주 들리는 코인이 바로 헬륨이다. 국내 원화거래소 중에선 유일하게 코빗에 상장되어 있지만 하루 종일 거래 금액을 영원을 자랑하는 코인이다. 아무도 팔지도 사지도 않는 아웃 오브 안중의 결정체 코인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헬륨 익스플로러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 한국에는 정말 헬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도 많이 없고,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2022년 초 혹은 2021년 말쯤부터 이제 대중에게 조금씩 소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한국의 채굴자분들도 한 800명 정도? 요번에 좀 많이 들어와서 800명이지 4월까지만 해도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규모였고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 비해 지금 한국이 요 정도 채굴자들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줌아웃을 해서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채굴자들이 있고, 유럽, 그리고 미국. 보시면 이거는 헬륨 채굴기 보상이나 헬륨 채굴기들의 내역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웹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38.19%로 23만 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국은 지금 저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자 799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헬륨 전체 네트워크의 0.13%에 그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은 맞습니다. 코빗에서는 거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거는 아직 한국에서 정말 헬륨이라는 코인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채굴자들 분들도 이제 거의 시작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인마켓캡을 참고해보면 헬륨 코인이 사실 순위가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48위입니다. 지금 몇 조 정도 가치를 지닌 코인이고, 가격이 지금은 많이 내렸지만 최고가가 최대 7만원, 8만원까지도 가던 코인이었고요. 사실 이 헬륨 코인이 클레이튼보다도 오히려 순위가 높다는 걸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보셨다시피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채굴자분들도 존재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바이낸스, 게이트.io, 쿠코인, FTX 보시면 지금 바이낸스만 해도 하루 거래량이 USDT랑 BUSD 합해서 100억이 넘어요. 100 한 2, 30억 정도가 되는 규모이고, 코빗의 영원이랑은 좀 차이가 나죠. 하지만 절대 이분이 하시는 얘기처럼 아웃 오브 안중의 결정체 코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미 여기 지금 블룸버그 이 뉴스인데, 크립토 와이어리스 컴퍼니 헬륨이 유니콘 기업급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안데르센 호로위츠, 여기 크립토 쪽에서 아주 큰 투자 기업이죠. 그래서 펀딩을 받은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리즈 D 펀딩을 받아서 1.2 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GV, 구글 벤처스, 그리고 멀티코인 캐피털, 아주 큰 회사들에게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에서도 헬륨의 5G 망 때문에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 헬륨 채굴기를 통한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저희랑 굳이 관련이 없고 헬륨 쪽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도에 관련해서 지금 언급을 하시는데, 도도도 그렇고 지금 이 글을 쓰신 저자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나 뭐 이제 블로그에서 헬륨이 좀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글을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분석을 해보시고 좀 그래도 비판할 땐 하더라도 맞는 내용으로 이제 건설적인 비판을 하시면 참 좋은데, 지금부터 왜 그런 비판이 못 되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긴 가장 많이 회자되는 헬륨 채굴기는 밥캣 300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밥캣 300이 헬륨 네트워크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밥캣 300 제품이 그 긴 배송기간, 한 6개월에 걸친 배송기간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깔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749유로라고 하셨죠. 749유로면 지금 가격으로 99만 4,700원이 나오네요. 근데 어떤 웹사이트에서 이걸 확인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그 웹사이트에서 살 필요가 없는데, 이 밥캣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국 전용 제품을 429달러에 팔고 있어요. 근데 굳이 한국 전용 제품이 아닌 제품을 유로로, 그것도 100만 원을 주고 알려져 있지도 않은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한다.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가의 대명사 락칩 RX30이 보인다. 헬륨 채굴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비싼 부품은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 부품 수급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밥캣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배송 기간을 이제 유저들에게 통보를 했어가지고 6개월에서 뭐 진짜 1년까지 기다린 분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도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이제 중국에서 물류 대란 때문에 배송 자체도 많이 늦어졌고, 그리고 이 헬륨 프로젝트가 이제 핫해지면서 제조사들도 여러 생기고, 이제 비슷한 사양의 헬륨 채굴기를 제작하려다 보니까 또 특정 부품들이 엄청나게 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이제 물량도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만큼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지금 부품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뭐 이렇게 그냥 알리로 하나 두 개 사가지고 집에서 만드시는 거, 그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두 개 만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도 좀 문제가 크죠. 15만 원 주고 이 헬륨 채굴기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밤을 새서라도 이걸 조립하고 있었을 텐데, 왜냐면 6개월 기다리고 8개월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봤을 땐 2개월만 바짝 만들면 더 많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 헬륨 채굴기가 되려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레딧에선 라즈베리 파이로 하드웨어 조립하고 소프트웨어 설정까지 가이드를 따라가면 뭐 헬륨 채굴을 할 수 있는 채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헬륨 채굴기가 되려면 여기 보시면 헬륨의 산하에 MCC라는 검증 단체가 있는데, 그 검증 단체에 인증을 패스하지 못하면 헬륨 채굴기 제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3자 제조사라는 제도인데, 이 제조사의 인증을 통과해야만 헬륨 채굴기 3자 제조사가 될 수 있고, 3자 제조사가 되면 메이커 키라는 하나의 제조사에게 주는 고유한 키 값을 줍니다. 이제 그거를 소프트웨어나 이쪽에 심어야 하는데, 지금 레딧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조립해서 만들면 레딧에서 이거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하실 수 있는 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재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HIP19, HIP가 19가 제3자 제조사에 대한 설명을 한 문서인데,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GitHub에 신청하고, MCC, 아까 제가 말씀드린 MCC와 MOC가 같은 그룹이고요. 여기에 검증을 받고 하드웨어 검수를 이제 헬륨 재단에 보내서 받아야 되고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헬륨 하드웨어 인증이 끝나면 그 하드웨어에 이제 헬륨 앱을 온보딩 시켜서 그걸 돌려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테스트까지 마치면 이 모든 그리고 비용이 또 발생하고요. 그 비용이 뭐 등록비, 검수비, 인증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전부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최소 아무런 문제도 없이 통과했을 때 걸리는 기간이 최소 10주입니다. 10주. 10주라는 시간이 그냥 인증에만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헬륨 채굴기가 그냥 되기가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하드웨어 관련한 얘기는 거기까지 됐고, 헬륨 코인의 총 발행량과 그 채굴에 할당된 양을 계산해서 여기에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현 상태에서 채굴기 하나당 평생 캘 수 있는 게 38.2개다 라고 하셨는데, 한 달에 캘 수 있는 헬륨 코인이 2.5개 평균, 그리고 지금 9달러, 그리고 환율인 1,300원을 적용했을 때 한 달에 2.9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방식 계산을 대입한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2010년 7월 가격을 대입하면 한 개에 0.06달러였습니다. 2010년에 당시 한 블록에 50BTC가 채굴이 가능했으니까 약 3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이마저도 심지어 거래소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서 사실 이때의 비트코인은 가치라는 것조차를 매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어떻게 됐는지 보면 답이 나오죠. 이게 만약 근본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발행량을 정해놓고 반감기를 적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왜 희소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헬륨 코인은 바이낸스에서도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이미 지금은 14,000원밖에 안 하지만 7만원대까지 간 이력도 있고, 지금 이분이 하시는 계산 방식을 대입하면은 비트코인 채굴도 하면 안 되고, 이더리움 채굴도 하면 안 되고, 아무런 채굴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트레이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아주 제대로 돌아가겠죠. 아마 이 저자분이 2010년에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글을 썼으면, 아니면 2016년에 이더리움이나 똑같은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학생 마지막에 보시면 코인이 유망해 보인다면 채굴기를 살 돈으로 그 돈을 코인을 매수하라고 하는데, 채굴기를 살 돈으로 코인을 매수한다는 합리적인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하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그 틈 사이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더리움이,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의 채굴이 아직도 폭풍 성장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나스닥 기사에 있었던 이제 상장되어 있는 크립토 마이닝 관련 주들인데요. 2022년 1분기에 평균 매출 성장률이 거의 최소 556%에서 825%까지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여주는 건 채굴 산업 자체가 성장률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도 해외에서는 채굴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은 돈이 된다는 거겠죠.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회사가 나올 일도 없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이제 채굴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만들었었던 데이터인데, 지금 2018, 19, 20, 21년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순수익률, 같이 채굴했을 때 순수익률이 이 정도가 나와요. 73%, 19년은 45%, 20년은 57%, 21년은 91%.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연평균가일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평균가를 유지했을 때의 채굴 순수익률이 이 정도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채굴 규모를 장비값만 거의 3천억이 넘게 책정을 해서 이 수익률을 낸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치고 이 정도의 순수익률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타 산업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이게 최고가를 유지했을 때의 순수익률은 지금 거의 다 100%를 무조건 넘습니다. 2배가 넘는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채굴 산업이 절대
작은 수익의 산업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코인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왜냐면 데이터가 많은 코인이니까. 근데 헬륨 코인도 지금 2020년, 2021년으로 돌아가 보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어요. 한 채굴기에서 거의 $10,000, $20,000까지 채굴을 한 채굴기 하나가 뭐 한 $400-500 정도가 거의 평균인데 그 정도 수익을 보여줄 정도로 아주 큰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결론은 채굴보다 매수가 답이다. 그리고 매수가 채굴보다 낫다. 그런 판단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채굴이란 게 좀 트레이딩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존버할 수 있는 존버력을 좀 키워준다. 왜냐면 기기가 있고 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 기기는 코인의 가격이 낮든 높든 계속해서 코인을 채굴 해주니까 뭐에 이렇게 시장에 흔들리기가 좀 계속 그래프를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론은 스타일대로 맞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자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지 않는 부분밖에 없어서 사실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